배당이 한 5% 이상 이렇게 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종목명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 배 대표님이 팔아서 그런가 요즘 꿈틀꿈틀합니다.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도 공부지만 사전에 없애야 되는 덕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좀 줄여야 되는 덕목들. 그렇죠. 예. 네, 일단 하나 꼭 필수적으로 하나 뽑아주신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 너무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되고,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되고. 네. 두 번째, 나는 네. 심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골프 혹시 치시나요? 약간. 골프 네. 쳐보면 난 멘탈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심리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막 이게 남들이 예를 들면 누가 살아있다가 살아갈 때는 또 뭐 마우스예요. 그러다가 막 올라가면 저 정도 살아고 있지. 딱 그때 쫓임. 그렇죠. 그때 사고 나면 여지없이 빠져요. 그렇죠. 여지없이 빠지고 나면은 그리고 또 막 불안해요. 그것도 예를 들면 살아고 있으니까 또 미수 몰빵 네. 뭐 신유까지 지어서 사요. 그러고 나면 서서 빠져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다 손절매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또 올라가요. 네, 그렇죠. 또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물량 매도 추례가 확 되는 그 시점이 제일 저점일 것이다. 그럴 수 있다고 해요. 네, 예, 지금 그게 신용 잔고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올해 연말 연초 이쯤 되면 도저히 못 견디고 그때까지 주가가 안 움직이면 도저히 못 견디고 사람들이 다 때려 팔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가 저점이 아닐까. 오늘 저희가 한번 예언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이 심리는 뭐냐면 사실 돈 벌려고 들어왔으니 돈 벌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빨리 벌고 싶다는 조급함? 맞습니다. 조급함, 욕심. 이거를 반드시 버리지 않으시면 주리로서는 투자해서 좋은 결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 버리면 방법이 많죠. 맞습니다.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시간과의 싸움. 시간 버티기. 시간과의 싸움인데 시간과의 싸움에서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 망하는 회사 들고 있으면 계속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시간 때가 되면은 예를 들면 월급 받는 사람이 월급을 계속 쌓이는 월급 받는 족족에서 내가 일정 부분 때가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좋은 기업인 경우. 그래서 오히려 기다려서 그러면 그 종목을 많이 사서 크게 먹을 때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길면 길게 갈수록 큰 돈을 벌 때가 더 많아. 네. 더 오래 걸수록. 그러면 그 주식을 더 많이 샀어요. 비중이 많아져서 신고하는 거죠. 보통 그냥 사는데 신고하는 게 보통 단기간에 몇 개월 산 것 같죠? 보통 1년. 그렇지. 중소형 종목은 거의 1년. 그렇죠. 단기간에 살 수가 없죠. 몇 년에 걸쳐 산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노하우를 느끼는 건 절대 가격을 높이면서 사진 않으시네. 그냥 받쳐놓고 사요. 하루에 예를 들면 거래량이 예를 들면 5,000원짜리 하루 거래량 1,000주 이렇게 됐어요. 하루 거래량 1,000주 중에 1,000주 내가 다 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 높여서 사진 않아요. 지금 여기서 또 노하우 나온 거 절대 높여서 사진 않고 근데 샀는데 떨어져? 그래? 또 사. 떨어져? 또 사. 땡큐. 계속 사. 그래서 밑으로 팔아주면 땡큐. 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가도 땡큐. 떨어져도 땡큐. 네. 이렇습니다. 제일 길게 사본 기억은 한 어느 정도 기간이 한 3년? 3년. 형 장난 아니다 진짜. 3년을 샀다고? 네. 역시 저보다 한숨 이네요. 졌다 진짜. 3년. 그럼 파는 데는 총 몇 년까지 한번 해보셨어요? 파는 거 한 5년 걸렸어. 이렇게 5년 걸렸어. 5년이 걸쳐서. 파는 걸 또 5년에 걸쳐서 판 적이 있어. 네. 제일 보유 기간이 길었던 건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 10년? 한 10년 정도 들었는데 아픈 기억인데 이거. 사실 이거 10년 동안 이걸 익절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 로스컷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본전을 판 것 같아요. 그건 로스컷이네. 시간 로스컷이네. 시간 로스컷인데 근데 배당을 꾸준히 받았어요. 네. 배당을 꾸준히 받았으니까 그나마 배당으로는 이제
충분히 이제 은행 예금 이상은 됐다. 이상은 된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배당이 한 5% 이상 뭐 이렇게 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근데 종목명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 이미 없어서. 아니 있어요. 있는데 이제 없으니까 네. 내가 10년 기다리다가 네. 다 팔았어요. 근데 아. 눈물을 먹고 팔았는데 아니 나 네. 이제 원래 옛날에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률 투자를 하다가 네. 어느 정도 가치주 투자를 이제 중간에 하게 되면서 KT라는 종목을 샀어요. 배당으로 받으면서 네. 조만간에 KT 여기 뭐 배 대표님이 팔아서 그런가 요즘 꿈틀꿈틀합니다. 네. 조만간에 내 KT 한번 파헤치기 한번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복수를 다시 한번 하러 들어가야 되나 하시는데 네. 그 KT가 그 통신주들이 20년 행보했잖아요. 20년 거의 거죠. 20년 네, 20년 20년 행보했어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솔직히 정부 정책이 사실은 많이 관여가 되거든요. 네. 뭐 통신료부터 뭐 그다음에 뭐 주파수 사고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대신 배당을 많이 꾸준히 받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근데 이게 또 장점은 있어요. 네. 이게 위기가 왔을 때 그 현금화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위기가 왔을 때 현금화하고는 이거는 덜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배당 꾸준히 받고 있다가 네.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 작년에 터졌을 때 네. 이럴 때 이제 뭐 조금 손해보고 날려도 그렇죠. 딴 게 싼 게 예. 워낙 많으니까 예를 들어 다른 거는 한 60%, 70% 빠졌는데 네. 얘는 10%밖에 안 빠져. 네네.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들고 있다가 음.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팍 음. 팔아서 특히 대형주 이렇게 방어주들은 거의 안 떨어져요. 네. 사서 팔아서 음흠. 많이 떨어진 거 사면은 네. 금방 뭐 최소 그렇죠. 20에서 100%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네. 훨씬 유리합니다. 저도 이런 노하우를 하시는 분을 또 다른 분을 또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처럼 또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것만 전문으로 하셔요. 오, 그분은 그것만 괜찮네. 그것만 전문으로 하셔서 작년 3월달에 아주 홍보하셨죠. 그렇겠네요. 그거 다 팔아가지고. 네, 그렇죠. 배당 꽉 받고 있다가. 다 팔아서 지금 아주 신나서 그렇겠네요. 네,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후학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하여튼 내가 10년 들고 있었다는 거. 10년. 네, 10년. 야, 자,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이제 자산 규모가 이제 복리에 의해서 점차 커져 가시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보면 90년 이후부터는 투자의 행태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네. 이제는 투자자가 아니라 그 사업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 시점 이제 시즈 캔디부터 시작이 되긴 했는데 네네. 과거는 저희하고 동일한 투자자, 즉 트레이딩을 포함한 투자자였었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기업 매수하시는 분으로 거의 큰 몫이 전환됐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의 증가가 중요한 사람으로 이제 사업 성향이 바뀌었는데요. 이 자산 규모가 조금씩 커지는 과정에서 조금 운영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시나요? 그렇죠. 자산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포트도 어떻게 작은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금액을 다 살 수가 없으니까 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제 같은 경우는 아까 워렌 버핏은 이제 회사를 인수하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제 같은 경우는 또 비상장 회사 이렇게 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스타트업도 투자를 좀 하게 됐고 네. 그리고 또 제 사업에 좀 많이 하면서 좀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처음에 이 투자로 진입하게 된 계기, 내가 투자로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계기나 시점 이런 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원래 꿈이 사업가였어요. 네. 사업가고 사업가다 보니까 투자를 또 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업가라는 게 새로운 사업을 잘 읽어내야 되잖아요. 새로운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한 산업을 잘 발굴해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네네. 남들이 미리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을 해가지고는 경쟁이 치열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사업 작업을 마련하려고 보니까 저는 이제 흑수저고 돈은 하나도 없고 그 당시에 주변은 다 보면 학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식으로 돈을 먼저 벌어야 되겠다. 네. 사업 자금을 최근 목표는 10억을 만들자 했어요. 내가 네. 조금 한 사업을 몇 가지 해봤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조금만 사업. 네. 돈도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음흠. 최소 자본금은 10억을 있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제가 꿈이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어. 네. 그래서 이제 한 10억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로 10억을 벌어보자. 음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 투자로 성공하겠다고 하시면 단기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필요하죠. 뭐 저는 그렇게 가지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사업 얘기, 재미난 개인적 사업 얘기 조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찬 가게 하다가 실패 말아먹었다는 설이 있던데. 예. 초반에는 한참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는데 제가 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네. 경험도 짧다 보니까 이제 입지 선정이 좀 잘못된 거죠. 입지 네. 선정. 입지 선정이 이제 왜냐하면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몫이거든요. 몫도 있고 또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입지 선정을 잘못했어요. 특히 반찬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금액에 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예를 들면 대부분 다 권리금들이 뭐 몇 억씩 줘야 돼요. 네. 뭐 몇 억씩 줘야 되는데 뭐 나도 그렇고 이제 정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찾아오신 분들은 돈을 작게 찾아오시니까. 네, 이제 막 사업을 작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그래. 일종의 영세 사업자들이 근데 있으니까. 이제 말고 이제 타 업체는 오히려 무조건 돈이 많이 권리금을 주는 데를 선정하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에 경험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야 매출이 나오고 그걸 보고 또 체인 사업이 또 성공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되는데 네. 안 좋은 데 되면 더 악순환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반찬은 회전이 좋아요. 또 음식이 잘 팔리고 더 맛있어지고 이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실패를 하고 그걸 다시 피보팅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한번 팔아보자. 네. 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막 온라인 시대가 열릴 때였어요. 네. 2000년 초반.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옥션, 뭐 지마켓 이런 것들이 이제 옥션이 막 이제 활성화될 때니까. 네. 그 당시에 그냥 올려만 놓으니까 팔리더라고요. 그 당시 전자제품만 주로 팔릴 때인데 식품이 거의 없을 때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진짜 글자만 적어가지고 올렸는데 반찬 종류만 글자만 적어버리면서 다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의류 이런 것들이 주로 의류 네. 가전제품 팔던 사람들 막 그림 이미지를 막 만들어서 이제 올려서 팔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다시 뭐 그림 이미지도 좀 올려서 팔기 시작을 했죠. 그럼 반찬 가게가 실패한 건 아니시네요? 그래서 실패는 아니죠.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네. 광고 들어가 있잖아요. 반찬 그렇군요. 반찬 천국. 여러분, 반찬 천국. 네, 반찬 천국. 혹시 레스몬 TV 링크 걸어주시면 할인 판매 뭐 이런 거 안 되시나요? 그것도 해야 되겠다. 다음에 한번 이제부터 좀 하려고. 그럼요. 제가 사업 노하우 알려드리고 가는 건데 링크 걸으셔서 할인 판매. 구독자분들 특별 할인 판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유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네요. 안 될 때는 또 피보팅도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업은 또 왜냐하면 자꾸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자기가 또 실패할 수 있으면 실패할 때는 뭔가를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사업가의 마인드하고 사업가의 마인드를 어떻게 뽑아야 투자자로서 성공을 하는지 사업가의 눈을 가진 투자자가 돼야지 성공하시는 거잖아요. 투자에서. 그거의 그래서 공통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가의 눈이라는 거는 이게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잖아요. 될 사업이지. 첫 번째 파악을 해서 이게 그렇다고 남들이 다 선점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다 하는 걸 해요. 인기 있는 거. 주식 투자하고 똑같아요. 그래 통닭집 뭐 아니면은 뭐 있지? 뭐 미용실 또 주변에 많은 것들 커피숍 이런 것들만 하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 주변에 막 옆에 우후죽순으로 있는데도 우리가 또 그 옆에 차리고 그 옆에 차리고 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 같은 경우는 피하는 거죠. 남들이 전혀 하지 않는 것들. 그러나 앞으로 뭔가가 새로 뭔가 요거 아이템은 괜찮겠다. 뭐 이런 것들. 제가 해외로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이 솔직히 뭐 이런 음식을 먹다 보면 이거 한국에 들어오면 대박이겠는데. 그냥 이런 저는 이제 그거만 봐도 이게 사업이 들어. 근데 다 들어와요 결국은. 공차 대히트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국에는 없지만 뭐
딴 나라에서는 이제 되고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사업 노하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는 먼저 남들이 투자하기 전에 선정을 하자. 네. 그래서 사업도 그렇고 주식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남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주식을 발굴하면 늦은 거잖아요. 내가 네. 먼저 발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미인대에다 케인즈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미인대에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흙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진주예요. 흙속에 묻은 진주인데 흙속에 있는 걸 가려내가지고 이 진주를 앞으로 진주가 될 만한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게 이제 사업 과정인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업가나 투자자나 그게 똑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날 우리가 트렌드를 읽는 것들을 뭐 자주 올려드려요. 네. 뭐 5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해가지고 네. 그 트렌드를 읽는 게 앞으로 트렌드잖아요. 산업 그 탑다운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이 산업이 될 산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는 거죠. 그게 사업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나 누군가가 선점을 하고 있고 이건 독과점이고 이거는 경쟁이 덜 치열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네. 경쟁이 치열하면 어차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내가 모 방송에서도 이 성장주 중에 배터리 같은 중에 좋다. 그러나 그 배터리보다는 소재주가 좋을 것이다. 소재주는 그 과점이 생산이 네. 과점이지만은 배터리는 서로 누구나 막 하려고 타거든요. 네. 그래서 배터리는 내가 좀 당분간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소재주는 만드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네. 자꾸 배터리 만들다는 업체를 많이 생기니까 네. 소재는 더 될 거고 소재 지금 최근에 소재주들 만나러 가죠. 그렇죠. 그게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만의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업을 보는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남들이 주로 선점하는 걸 싫어하고 앞으로 새로 나가는 기업들을 좋아해요. 네. 지금 여러분 또다시 노하우 하나가 나왔는데요.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사장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업을 하면 정말 내가 크게 이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서 그쪽에 들어가시되 남들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는 그 진짜 치킨집 하면 진짜 완전 몸만 힘든 거예요. 네, 몸만 힘든 거고 깔아놓으면 그냥 날개도 친 듯이 지금 사실은 뭐 온라인 쪽은 뭐 날개도 친 듯이 뭔가 되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내가 사업가로 내가 사장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느 업종에 투자를 하겠다. 근데 말씀하신 거는 그 중에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확장될 수 있는 영역 그런 쪽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골드 버튼을 향하여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던 때나 그런 해가 있으실까요? 해로 따지면은 뭐 아마 리먼 사태 때, 리먼 사태 때 아무래도 좀 힘들었죠. 리먼 사태 때 그때 이제 주식도 그때 뭐 다 폭락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풀로 주식을 갖고 계셨었나요? 자산에? 그렇죠. 풀로 가지고 풀로 갖고 있으셨어요. 네. 반토막 났으니까. 네. 그때 좀 뭐 그랬었고 그러면서 근데 다행히 제 거부터 올라왔어요. 제가 많이 가진 주식도 많이 올라와서. 그때 그냥 몸빵 하신 거네? 네, 그냥 하나도 못 팔고 그냥 다 박살 나셨던 거네? 자, 여러분 또 하나의 노하우 들어갑니다. 박살 난다고 박살 나는 게 아니에요. 박살 나는데 손절 안 하면, 내 기업이 괜찮을 때 손절 안 하면 이렇게 기사회생할 뿐만 아니라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저 그대로 몸빵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해서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몸빵이에요. 그죠? 몸빵이죠. 그냥 그렇죠. 그냥. 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때 2007년도 원래는 시장을 잘 읽는 걸로 사실은 내가 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고점이 저점이 찾아내는 걸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2007년도는 왜 놓쳤냐 생각을 해보니까 왜 놓쳤나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펀드 열풍이었어요. 펀드 열풍. 맞아. 펀드라 보니까 이게 객장에 사람들이 만약에 객장에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이랬으면은 덜 헷갈렸을 건데 이 펀드다 보니까 이거 뭐 다들 기관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과거 경험치로 따지면 2000년에 한번 크게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2000년 IT 버블 때 그때 진짜 어땠냐면요. 객장이 버글버글했어. 진짜 객장이 무슨 극장처럼 버글버글했어 그때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랬었던 걸 생각해서 그게 고점 시도라고 딱 머릿속에 두고 있었는데 2007년에는 그 정도의 상황이 안 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버글버글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 그게 이제 다 펀드로 다 가입되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과거 경험을 가지고 대입을 하려고 하는데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과거와 동일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반대로 펀드 다 해약하고 본인들이 다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좀 어쨌든 좀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좀 네. 우려스러운 것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열풍은 아니지만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고객 예탁금이 역대 가장 많게 네, 유지되고 있으니까. 있는 상황이니까. 언젠가는 나올 수 있다. 조만간 네. 뭐 네. 1년 지나고 나서 오케이. 1년 내로. 그래서 어떻게 회복을 하셔?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들고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다 들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거 먼저 제일 먼저 올랐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올라줘서 어떻게 보면 좋았죠. 네. 좋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그것도 팔고 또 그 다음에 순환매를 많이 그렇죠. 썼어요. 순환매. 네. 순환매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순환매 잘하셨던 분들은 아주 좋았죠. 난 또 IMF를 경험했죠. 네. IMF도 경험하고 그때 책 이름 내가 모르는데 그때 IMF 때 경험하고 내가 그때 책을 한번 샀어요. 네. 하여튼 뭐 그 책 제목을 내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책도 없더라고. 집에 없어가지고 네. 책은 모르는데 하여튼 순환매만 잘하면 1000% 수익을 뭐 이렇게 이랬던 것 같아. 그 순환매를 그 책을 봤는데 뭐 이렇게 순환매를 그 당시에 그걸 대입을 많이 시켰어요. 증권주, 건설주, 그다음 뭐 은행주 이렇게 대입을 시켰는데 은행주가 맨 마지막에 움직여가지고 또 은행주 한번 미팅을 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통 은행, 금융, 증권이 제일 근데 뒤쪽으로 원래 증권주들이 먼저 가고, 그다음 보험주 가고, 네. 그다음 은행주 가고 이런 네. 순서로. 네. 그렇게 하락하는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셨을 텐데 네. 그때 막 생각도 많으셨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복기록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아 그래요? 나는 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이제 실패해서 배운 노하우들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많겠죠. 네. 기억에 나시는 거. 상패 당한 것도 있고, 음. 그리고 다시는 상패 당하지 말자고 일부러 4주를 남겨놓고 죽을 네. 샀자 너 또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네.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네. 회사 재무제표다. 재무제표를 중요하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네. 먼저 보고 물론 아는데도 네. 악마의 유혹이 있어요. 그쵸. 악마의 유혹. 악마의 유혹이 주변에 항상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항상 자기 스스로 악마의 유혹을 들어오더라도 그걸 먼저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마의 유혹을 걷어내는 방법은 재무제표가 건실한지 여부를 네네.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재무제표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사항이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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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망하지 안 망하냐. 네. 이 기업이 망하냐 안 망하냐 먼저 보고. 두 번째 이제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네. 그다음에 이익 성장률. 네. 그다음에 이익 성장률. 사실 중소기업은 매출액 죽으면 이익 늘어나도 꽝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뭐 신사업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뭔가가 있는지, 옵션이 달려 있는지, 예. 아니면 또 테마가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재료가 있는지, 네. 뭐 탐방을 가든 뭐 가든 재료가 있는지 봐야 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주주도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캐시카우 비슷하게 돈을 계속 벌고 있는데 새롭게 준비하는 것도 이거 잘하면 잘 되겠네. 뭐 이런 거가 달려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신사업이 뭐 좋은 게 있으면 아무래도 더 나은 거죠.